정보를 권력화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시대에서적 발상들이 여전히 조직에 남아있음을 목격합니다. 분명 비밀로 진행한 일도 있다고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들통날 일도 일부러 숨겨서 직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나 경영진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으로 숨겨온 진실들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절대로 사람 잘하는 일은 없다면서 내가 장담해라든가 이렇게 말하고는 이런 말이 사장의 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일도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남게 된 직원들도 다시는 회사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경쟁력이 있는 직원들의 이탈이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헤드헌터들은 이력서를 받느라 바빠지고 결국 소중한 정보가 경쟁사의 손에 들어갑니다. 특히 리더는 소문이 돌기 전에 단계별로 일의 진행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본인의 일정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면 소문진상위원회는 곧 해체될 것입니다. 직원들 역시 리더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없는 직원들끼리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투명하고 과학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2018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조직건강수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국내 기업 8개사 중에 7개사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많은 항목에서 약자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 중에 4개사가 최하위 수준이었고 3개사가 중하위 수준, 중상위 수준은 1개 정도 사인 가운데 최상위 수준은 없었던 거죠. 세부 영역별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책임 소재라든가 동기부여 행목에서 국내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보였지만 리더십이라든가 외부 지향성, 그 밖에 조율과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역량, 방향성 등의 대다수 항목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졌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 건강을 해치는 3대 주범으로는 비과학적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비합리적인 시험과 관리, 리더십 역량 부족을 뽑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의 말처럼 전근대적이고 낡은 한국 기업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더하다가 반기업 정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처한 과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소문이나 뒷담화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생산성을 높여가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 자료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회사의 투명성은 회사는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만드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걸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반문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건 나는 좋은 회사에 다녀서 그렇습니다. 실상 많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채 관행과 관성의 법칙으로 일하면서 끝없이 부서 간의 불협화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비생산적인 노고가 나옵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지침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항목에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회사의 연간 계획 중에서 기준이 있으면 매우 중요한 일은 모두 단계별로 구체화합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로 협업해야 하는 부서들을 구체화합니다. 이 단계별로 협업하는 부서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또 네 번째는 부서별 역할을 백분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부 50%, 영업부 30%, 마케팅 10%, 관리 10% 비중이 높은 부서가 특정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지원한 부서가 됩니다. 상하별로 역할이 많은 부서가 주도권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점령 구조를 만들면 부서 이기주의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성공하려면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역할에 전념하도록 각 부서 리더들이 비정치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각 단계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는 이 각 단계가 지난 뒤에는 반드시 검토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회사는 책임진 사람 혹은 부서를 지목합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내고 싶다면 비난이 아니라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할 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매년 마지막 시점에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잘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남을 것입니다. 출장을 갈 때는 꼭 사가는 것이 있습니다. 통찰이 넘치는 기고문으로 가득한 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2008년 홍콩 출장 때 읽었던 구글의 성공 포인트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업의 모든 영역을 각자 역할이 있다. 실패가 성공을 낳기도 하고 성공도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을 안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정착되고 리더들이 지지하게 되면 서로를 비난하고 루머를 생산하는 뒷담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복도에서 혹은 식당에서 만나면 서로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택근무 리더십과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대길이라는 가명을 쓴 이사들을 가정하고 보면 자네 지금 어디인가 급하게 논의 상황이 있는데 라며 하면 또 이 문기라는 가명의 차장은 속으로 어떡하지?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뭐하고 둘러대지라면서 근데 지금 잠시 신품 사러 밖에 좀 마음을 말을 머뭇거리다 30분 후쯤에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불러댑니다. 그러면 박대길 이사는 속으로 짜증을 내면 그제도 전화하니 사람 나왔다고 해놓고는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닌가? 문 차장은 안 보인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나? 뉴스보면 열심히 자리를
시켰던 거군. 자네 실망이네. 라고 역점을 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문기희 차장은 속으로 매번 체크할 바에는 그냥 마스크 쓰고 사무실에서 일시키지 하면서 그래놓고 아닙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이 드디어 재택근무의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요? 이 질문보다는 다음 질문이 좀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우리 회사에서 정착할 수 있겠는가요?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분명 재택근무가 맞을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리더들은 직원들이 항공항에 없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대략 두 가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직원이 집에서 일해도 회사가 굴러갈 건다면 굳이 회사 공간에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공간을 대폭 줄이고 이 돈을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사용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둘째로는 이렇게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보이면서도 회사가 지장 없이 굴러간다면 시간 수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짐작에 확신을 주는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링겔만 효과로 불리는 이론인데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덜 생산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재택근무는 무작정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위험도가 큽니다. 감원의 문제를 떠나 일과 삶의 공간이 하나가 되고 구분이 어렵게 되어 필요도가 증가합니다. 바로 눈앞에 가족들이 지나다닙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는 부모에게 놀자고 때를 쓸 것이 뻔합니다. 가족의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근무처럼 공간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성과를 내기 위해 조건은 무엇일까요? 팀을 이끄는 리더와 구성원의 입장에서 각각 필요한 자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의 신뢰도입니다. 이 성악설과 성선설 등 둘 중에 무엇을 믿는가요? 대개가 직원일 때는 성선설을 믿다가 상사가 되면 성악설을 믿게 됩니다. 상사가 휴가나 출장을 가면 최고의 방향을 맞으며 기뻐하는 직원들을 보면 더욱 확고해집니다. 자, 이제 눈앞에 없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매 시간 감시해야 할까요?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나요? 수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종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인도 아닌데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요? 결국 사무실 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감시가 아니라 상호참여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미처 피드백을 주지 못했던 창업들은 오히려 더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계획하게 만들고 곧자고 피드백을